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양 번식 들어갈게요. 번식, 생식 다 섞어 쓰이고 있습니다. 용어가. 여러분 우리 지금 재배 기술 하죠. 그래서 종자, 그다음에 이 종자에서 묘가 자라면 발화가 돼서 어린 모가 되면 어떻게 키우는지 실생묘, 육묘, 그다음에 좀 특이한 육묘 봤어요. 그쵸?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식물체는 번식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는가. 근데 지금 우리는 재배학, 그다음에 재배 기술이잖아요. 자연적인 게 있고 인위적인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시험에 많이 나올 것들은 이 인위적인 번식 방법이겠죠. 네. 이번 강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영양 번식 자체가 다 중요해요. 시험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일단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유성 번식, 자연적인 수정에 의해서 유성 생식 같은 말이에요. 무성 번식, 수정 없이 번식하는 거, 무성 생식.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여기 있는 보기 자체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별 5개. 무성 키워드 수정이 없어요. 암수 개체 필요 없이 키워드 한 개체가 단독으로 번식 과정에 성이 관여하지 않는다. 무성. 자, 한 개체가 단독으로 클론 복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전적 성질이 그대로 유전적으로 동일한 클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과 같은 말 모체와 동일한 모체의 유전적 특징과 동일한 그 다음 키워드 짧은 기간 내 대량 생산 아니 뭐 종자 막 보관하고 발화하고 막 육묘하고 이 과정 단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자 번식이 안 될 때 유일한 번식 수단이다. 뭐 그거야 뭐. 네, 종자 번식이 뭐예요? 다른 말로 여기는 유성 번식이 되겠죠. 초기 생장이 빠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뭐 활착될 뿌리가 내릴 때까지 막 뭐 할 때까지 다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기 생장이 빠르고 개화 결실이 촉진된다.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내 많은 번식 키워드들이에요. 많은 번식, 대량 생산, 많은 번식.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약하다. 여러분 그 환경에 맞춰서 계속 보관된 종자가 뿌리를 내리고 육묘해서 자라는 것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한 거 하고 새로운 환경, 그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은 무성 번식이 약해요. 보관된 종자가 뿌리 내리고 활착 잘 돼갖고 자라는 게 환경 적응성이 즉 유성 번식이 환경 적응성이 좋은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보기 나오면 많이 틀려요. 자, 여기 키워드들 아주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유성 번식의 특징, 다른 말로 종자, 실생 아까 그 용어 실생묘 할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특징을 모를 때 얘가 나오든 쟤가 나오든 별 5개. 암수, 생식세포, 수정 이런 말이 나와요. 암수, 생식세포 수정돼서 새로운 개체 이게 유성 번식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번식체의 취급, 수송, 저장이 용이한 게 유성이에요. 이것도 많이 틀려요. 요 위에 환경 적응성하고 얘는 무성 번식은요. 번식체의 취급, 수송, 저장이 용이하지 않다겠죠? 무성 번식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그림으로 인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볼 건데 아니 그림으로 딱 인식하세요. 아니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어떻게 취급, 수송, 저장이 용이하겠어요? 그쵸? 네. 번식체의 취급, 수송, 저장이 용이한 거는
유성 번식이고 용이하지 않은 거 무성 번식이에요. 이거 예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유성 번식과 무성 번식 반대되는 거 여기 또 있네. 다양한 유전적 성질. 아까는 뭐였어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단독. 여기는 다양한. 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좋아. 자, 얘네들 다 중요합니다. 아까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좋지 않았죠. 네, 진화에 유리하고 또 아까는 짧은 시간 내 대량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는 성장, 개화, 결실에 시간이 걸린다. 특징들. 네. 무성생식에 비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 우리 지금까지 한 거 다 복잡했잖아요. 네. 적절한 짝이 없으면 생식할 수 없다. 자, 유성, 무성, 특징. 여러분 잘 틀리기 쉬운 거 환경 적응성과 번식지 취급 저장, 그다음에 수성, 용이성 이런 거.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다양하니 아니면 다양하지 않고 동일하니 이거, 단독적이니 이거 주의하시고. 자, 유성생식에서 종자의 기능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종종 잊을만 하면 시험 나옵니다. 저건 뭐 설명드릴 것보다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유성생식의 종류 우리 본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 무성 번식 들어가기 전에 유성 번식, 유성생식의 종류를 일단 잠깐 살펴볼게요. 자식성, 자가 수정 또는 자가 수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타식성, 타가 수정 또는 타가 수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과수원 같은 데 가면 한 20%는 수분수를 심어야 되느니 뭐 이거 있잖아요. A 나무하고 B 나무하고 수분수, 수정이 돼야 된대요. 이게 타가 수정. 타가 수분. 자, 자가 수정. 반대로 같은 식물체에서 생긴 정세포와 난세포. 꽃가루가 암술로 가서 꽃가루가 타고 내려가서 우리 했잖아요. 종자가 미씨가 수정되는 거. 그게 자가 수정이래요. 같은 식물체 내 하나의 꽃에 있는 수술, 그다음에 암술. 그래서 수정되는 거, 그게 자가 수정. 일반적으로 자연 교잡률, 여러분 다른 말로 타식률, 교잡. 자연 교잡, 그러니까 타식. 4% 이하 식물을 자가수분, 자가수정 식물이라 한대요. 자, 이건 사실 특징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작물들을 묻는 문제가 나면요. 이건 그냥 틀리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걸 나중에 이 복숭아 요 문장 교재에 추가를 했는데 이게 문제에 나왔어요. 손해평가사 문제에 나왔는데 틀리라고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숭아는요, 일반적으로 자식성, 자가수정 식물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이런 품종은 수분수가 필요해요. 아니,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이거 지금 이것만 파고드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눈에는 익혀두고 대부분 카테고리로라도 좀 알아놓자 하는 거죠. 네. 자가수정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자연 교잡률, 타식률 4% 이하를 얘기하고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물론 여기 뭐 이제 포도, 복숭아 이런 과수도 있지요. 과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과수는 타가수정, 수분수가 필요하다 하잖아요. 수분수. 대부분의 과수는 여기 나올 거예요. 타가수정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찍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타가수정 식물인데 만약에 이런 걸 묻는다? 그럼 얘는 또 자식성이죠. 복숭아는 그러니까 분류하기에 따라서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일단 자가, 타가 의미, 네. 그다음에 눈으로라도 아니면 카테고리화 시켜서 알자. 이런 품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타가수정은 이제 뭔지 아시겠고 이렇게 자연 교잡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서로 다른 개체에 그러니까 같은 수정은 수정인데 성이 관여하는데 유성생식이잖아요. 같은 식물체, 다른 식물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정이다. 자식률이 5% 이하인 작물이다. 자연 교잡률, 타식률이 높기 때문에 유전자 제조, A 유전자, B 유전자가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크다. 네. 자, 이런 작물들이 있고요. 네. 대부분의 과수는 타식성이다. 네. 근데 포도,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자식성으로 구분된다. 이 정도까지만. 네.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너무 그거 파고들느니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이제 번식을 하는 거에는 성에 관여하는 유성이 있고 성에 관여하지 않는 무성이 있고 그럼 아무래도 재배 기술에서는 무성 쪽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쵸? 무성과 유성의 특징들을 받고 틀리기 쉬운 보기들 여러분 우리 목표 재배약 60점이에요. 틀리기 쉬운 보기들 거기 포인트 맞추시고 그럼 이제 주된 내용이 되는 영양 번식을 볼게요. 아니 영양 번식은 뭐고 무성 번식은 뭐야? 생식이든 번식이든 무성 생식의 한 종류예요. 어떤 책들 보면 영양 번식 이퀄 무성 생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성 번식이라 나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그냥 한 종류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있냐고요. 영양 번식 말고도 무성 번식이 있죠. 균류, 곰팡이류. 그냥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포자 방법, 포자가 이제 분열되면서 나오는 방법, 그 단세포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절법, 마디가 개체로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무수정 번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성이 관여하지 않는 번식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영양 번식이다. 같은 말로 쓰여도 우리 시험 볼 때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생식기관을 제외한 생식기관 이제 다 아시죠? 종자, 꽃, 열매를 제외한 어디가? 영양체 부위 어디에?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 성이 관여하지 않는 영양체 부위, 영양기관들이 재분화 등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식물체로 발달하는 거래요. 식물에서는 뿌리, 줄기, 잎 등 거의 모든 영양기관은 영양체 부위는 영양 번식이 가능하다. 스스로 비대 생장 이거 한다는 얘기죠. 네. 영양기관들을 만들고 조직들 만들고 다른 개체와 유전적 이거 이제 영양 번식의 특징들. 네. 이 친구들도 보기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영양 번식의 특징보다는 무성 번식, 유성 번식의 특징 묻는 거 아까 그게 훨씬 더 많이 출제해 됩니다. 결국 얘는 무성 번식의 한 종류니까 무성 번식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죠. 모주의 유전 형질과 똑같다. 동일한 유전 정보. 그다음에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짧은 기간의 대량으로 초기 생장이 빠르다, 시간이 단축된다, 개화 결실을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 똑같은 거 나오죠. 자, 여기서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죠, 당연히. 생식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 됩니다. 체세포 분열. 네. 유전물질 교환을 거치지 않는다, 같은 말이고요. 결국 영양 번식의 특징은 무성 번식의 특징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케이. 네. 여기서 여러분은 이거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텐데 영양기관, 체세포 분열 이걸 인식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영양 번식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분열 조직이 있대. 우리 분열 조직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정단 분열 조직. 대표적인 거 생장점. 어디에 존재한다? 줄기. 우리 위치 봤잖아요. 줄기의 윗부분, 뿌리 아랫부분, 선단, 줄기나 가지 선단에 존재한다. 기억나시죠? 위아래 신장. 또 뭐 있었죠? 측, 생분열 조직. 옆으로 굵어지는 거.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관따발 조직이라 그래요. 관따발 조직. 줄기를 우리 잘라는 거 한번 단면 그림으로 봤어요, 여러분. 카페에 자료 올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물관부 통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체관부 통해서 잎에서 흡수한 양분이 이동하고 잎에서 생성한 양분이 이동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게 형성층. 기억나시죠? 얘네들을 관따발 조직이라 그래요. 관따발. 물관, 체관, 관따발 조직. 이
외에 제가 뭐 벼나 옥수수 같은 거 절간 분열 조직, 마디가 분열하는 거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크게. 이 외에도 기본 분열 조직, 표피 분열 조직 많지만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 정도는 생각하고 있자고요. 용어가 나오잖아요.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용어들 종종. 자, 분열 조직은, 이런 분열 조직은 식물이 생장하는 동안, 이거 줄기세포 많이 나오는 줄기세포를 포함한 배 상태를 유지한다. 얘네들은요, 생장하면서 배 상태를 유지한대. 배 뭐였죠? 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식물의 모든 기관이 들어있는 거. 나중에 얘 종자를 심으면 하나의 온전한 개체가 나오잖아요. 배에서 다 나온다고요. 이 배 안에, 종자 안에, 배 안에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앞으로 식물이 될. 근데 얘네들은요, 분열하면서 배 상태를 유지한대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앞으로 모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온전한 식물체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됐죠? 더군다나 줄기세포를 포함한대요. 줄기세포. 우리 뭐 의학 관련 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네. 줄기세포. 어떤 세포든 될 수 있는 세포. 줄기세포. 자, 그러면 분열 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어떤 세포든 바뀔 수 있는 줄기세포까지 갖고 있구나. 대단한 애들이구나. 자, 그럼 쟤네들이 분열해요. 새로운 세포가 돼요. 새로운 세포가 돼요. 세포가 모이면 기관이 돼요. 기관이 뭐예요? 뿌리, 줄기, 잎, 영양기관이 모이고 그다음에 종자, 또 꽃, 열매, 생식기관이 모여요. 그럼 개체가 되는 거예요. 영양기관이 처음에는 생식기관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양생장, 그 다음에 생식생장, 인식합시다.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영양기관이 생겨나죠. 뿌리, 줄기. 거기다 우리가 배우는 화성이 유도돼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면서 생식기관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배운 거 쭉쭉 흐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영양생장, 지금 우리 영양번식을 하지만 분열을 통해요. 세포가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세포가 분열돼요. 그리고 세포가 분열돼요. 뭐든지 될 수 있는 배 상태래요. 줄기세포까지 갖고 있대요. 어떤 세포든 될 수 있는.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새 세포.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돼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돼요. 영양기관, 우리가 배운 거 영양기관, 생식기관 여기서 나와요. 영양기관이 형성되면 생식생장으로 이행되기 쉽겠죠. 화성으로 화성을 통해서 생식생장에 전환이 돼요. 우리 한참 배웠잖아요. 생식생장이 전환되면 생식기관이 생겨요. 번식돼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기관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개체가 나오는 거예요. 식물은 이 단계를 거쳐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여기서는 그 흐름만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으로 영양 번식이 일어나는구나. 네. 여기서 이제 수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자연적인 영양 번식이 또 있대요. 일단 성이 관여하지 않는 번식인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대요. 자연적? 인위적? 인위적은 우리 아까 잠깐 그림으로 봤듯이 사람이 자른다든지 삽목 아니면 막 휘어서 묻는다든지 휘무지 접목시킨다든지 이게 이제 인위적인 영양 번식이고 자연적인 영양 번식은요, 여러분 감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자, 씨감자 이렇게 쪼개서 묻으면 감자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자 얘는 뭘까요? 식물체의 어느 부위일까요? 우리 먹는 감자. 얘 줄기예요, 줄기. 줄기가 비대해진 거예요. 덩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경이라고 하잖아요. 줄기경자. 줄기의 일부분이 비대해진 거예요, 감자. 그러면 얘 줄기 어떤 기관? 영양기관, 영양체. 영양번식은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줄기가 비대해졌구나. 덩이를 형성했구나. 괴경. 감자는 괴경이라 하는구나. 그러면 얘를 쪼개서 묻는다? 줄기를 쪼개서 묻는 거네요. 영양체를 묻는 거네요. 영양체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묻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안 해도 갖다 붙인다든지 뭐 휘무지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해도 자연적으로 영양 번식이 되잖아요. 생식기관 관계없죠. 종자, 꽃, 열매 관계없죠. 그다음에 수정 관계없죠. 똑같은 얘기지만 수정 관계없죠. 영양기관의 자연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자라죠. 체세포 분열만을 통해서 자라죠.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라 영양번식. 영양번식. 감자. 잎이나 줄기에서 비정상적인 뿌리가 자란다. 뭐 뿌리에서 또 다른 뿌리, 뭐 부정근이 자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잎이나 줄기에서 비정상적, 얘를 이제 부정근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부정근이 자란다. 비정상적인 부위에서 만들어진 뿌리에 의해 가지나 줄기를, 지금 여기 줄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도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고 각각 완전한 식물체로 아까 과정. 잘라냈는데 세포가 형성되고 이 과정만 이해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줄기예요. 얘가 감자지만 실제로는 줄기예요. 잘라냈어요. 막 세포가 형성돼요. 세포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조직이 돼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돼요. 영양기관, 생식기관 형성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양기관이 우리는 핵심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새로운 개체가 돼요. 완전한 개체가 된대잖아요. 영양체를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잘라 심었더니 그게 자연적인 영양 번식이에요. 네. 제가 이런 이해를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 뭐 예를 들어 문장을 해놓고 시험 문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짝지어진 거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영양체가 잘라졌는데 묻어졌는데 새로운 개체가 됐지. 영양체,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 그럼 거기에 꽃, 종자 이런 보기가 들어오면 일단 제껴두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재배학은요.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재배학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특히 원예작물학 쪽 가시면 그 작물마다의 특징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암기가 기본 돼야 되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해를 해야지 확률이 높아지죠. 네. 대표적인 자연적인 영양번식, 괴경, 딸기 포복경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건 유성, 무성 번식의 특징. 아까 뭐 환경 적응성이 약한 애, 좋네, 뭐 유전적으로 다양한 애, 뭐 독립적인 애, 뭐 번식체의 뭐 취급, 수송, 이동이 뭐 용이한 애, 아닌 애,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감자의 괴경, 그다음에 아까 뭐 양파, 뭐 인경,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구근, 뭐 딸기 포복경 이런 거 나오면 자연적인 영양 번식. 같은 성이 관련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영양 번식 되는 거 그거 보시고 이번에는 이제 자연적이 아니라 그냥 잘라 묻었을 때 저절로 식물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거. 아무래도 출제 확률이 높겠죠. 네. 삽목으로 나올 수 있고요. 네. 똑같은 종류예요. 꺾꽂이로 나올 수 있고요. 우리말로도 많이 나오지만 뭐 이렇게 한자어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여러분 커트예요. 커트. 자르는 거예요. 절단. 식물의 영양기관인 영양기관. 이제 이게 왜 나오는지 아셨겠죠? 여기 종자, 꽃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이런 거 들어가면 잘라서 자른대요. 자르는 게 들어가요. 무조건. 꺾꽂이 하면 자르는 거. 자, 꺾꽂이는요. 사실 인위적인 영양 번식에서 막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접목하고 그다음에 휘무지 취목의 종류 묻는 게 좀 많이 나와요. 출제 빈도가. 근데 뭐 안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근데 꺾꽂이는 출제 확률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적지만 어떤 특징 묻는 게 많이 나와요. 특징. 휘무지 같은 경우는 종류 묻는 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접목 같은 경우는 골고루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네. 자른다. 여기 또 자른다. 잘라서 독립된 개체. 자른다가 나오면 무조건 꺾꽂이 방법.
일반적으로 가지를 잘라서 한다. 가지삽. 근데 잎을 잘라서 한다. 엽삽. 가지만 자르는 게 아니구나. 뭐 뿌리, 줄기, 잎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줄기와 잎. 자, 꺾꽂이에 쓸 거. 어린 것이 좋다. 당연하겠죠. 이제 막 생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 또 뭐 늙은 조직이 좋다. 늙은 잎이 좋다. 당연히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자, 절단면에 요거 볼게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네. 옥신 나오네요. 옥신. 옥신 뭐라고요? 분열 시토키닌, 도장집의 생장 옥신. 생장이든 성장이든 네. 이 친구들은 여러분 분열을 통해 성장시키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단을 한대요. 절단. 거기에 당연히 성장을 유도하는 생장을 유도하는 그러면 옥신 아니면 지베렐렌 아니면 시토키닌일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보기에 앱시스산, 뭐 에틸렌 이런 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옥신을 사용하면 좋대요. 자, 옥신, IAA, IBA, NAA 다 옥신 계열인데 뭐 감자의 맹아옥제 뭐 이거 나왔잖아요. 우리 정아웃의 츠가옥제 하면서 얘를요. 얘네들을 함유하고 이게 다 옥신 성분인데 얘네들을 함유하고 있는 밝은 촉진제를요. 루톤이라고 그래요. 우리 뿌리 옥신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밝은 촉진제를 루톤이라고 그래요. 시험 많이 나옵니다. 옥신 계열의 옥신을 함유하고 있는 밝은 촉진제, 루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어디서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른대요. 절단시킨대요. 그럼 여기에 뭐가 형성된다? 세포덩어리가 형성돼요. 근데 이 세포덩어리가 뭐다? 왕성하게 분열을 해요. 왕성하게 분열하면 뭐다? 우리 이거 발화 할 때 했어요. 종자 휴면 할 때 휴면. 왕성하게 분열된 뿌리 내리기가 좋다. 뿌리 활착. 왜 대목을 이용해서 뭘 막 조절한다. 뭐 특히 대목을 이용해서 병충해 저항성을 증진시킨다. 지난 강의인가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일단 자른데요. 삽목한데요. 꺾꽂이에는 이 면에 캘러스라고 하는 이 캘러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포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 세포 덩어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뿌리를 내린대요. 근데 거기에 루톤까지 해줘요. 활착이 되게 좋아지겠죠. 자, 절단, 세포덩어리, 거기에 밝은 촉진제 루톤까지 옥신 계열 연결시키시고요. 당연히 반음지 상태, 뭐 뿌리 내릴 때까지는 습도 유지, 당연히 뭐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종자가 아니에요. 네. 자, 꺾꽂이 종류. 이거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일단 줄기꽂이, 뭐 지삽, 경삽, 그다음에 여기 예전에 나왔던 거 이거 물어보면 지삽 중에서 줄기꽂이 중에서 묵은 가지를 이용하는 거 숙지삽, 그 다음에 신초를 이용하는 거 녹지삽 이거 묻는 거 한 번 나왔었어요. 삽목이에요. 삽목. 녹지, 숙지는 느낌, 예, 단어 느낌 아시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네. 삽목의 특징, 그다음에 옥신, 루톤, 뿌리 활착, 네. 그다음에 잎눈꽂이, 잎꽂이, 뿌리꽂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볼게요. 자, 꺾꽂이 기능. 꺾꽂이 무성생식 중에 대표적인 영양번식 중에 하나죠. 영양생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뭐. 네.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죠. 유전성 나옵니다. 모체 유전 그대로 전달되므로 일정 유전. 그 다음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갈 때 그걸 아끼기 위해서 네,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꺾꽂이를 선택한다. 네. 무성 번식의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죠. 요거. 이게 보기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동일한 게
무성번식,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영양번식, 그 중에 하나가 꺾꽂이, 삽목. 그럼 얘도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이것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유전자에 돌연변이 나오면요. 이건 땡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특정 체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그럼 그 부분을 꺾어서 원래 자, 요 A 식물에서 여기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이걸 꺾어요. 잘라내요. 절단해서. 그럼 원래 A하고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B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꺾꽂이에서 돌연변이 유전성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유전성, 이게 섞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전성을 가진 식물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요거 보기 나오면 주의하세요. 네. 자, 꺾꽂이의 장점은 뭐. 네. 여기 보시면 결실이 불량한 수목 번식. 그럼 물론 영양 번식, 무성 번식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삽목이든 전목이든 추목이든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나오면은 꺾꽂이구나, 삽목이구나. 요거 나오면 전목이구나. 그 정도 키워드를 우리가 캐치해 둬야 된다고요. 꺾꽂이 장점? 결실이 불량한 수목 번식에 적합하다. 왜요? 아까 했잖아요. 루톤, 옥신 계열, 밝은 촉진제, IAA, IBA, NAA 등등. 뿌리 활착이 증진된대요. 양수분 흡수가 잘 돼요. 됐죠? 그다음에 시간 단축, 개화 결실 기간 단축, 그다음에 병충해 저항성 증대, 이거 쭉 보시고, 네, 이거는 이제 무성 번식의 특징 그대로 있습니다. 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얘죠. 다른 데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접붙이기, 접목. 접목이란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 네. 일부를 떼서 다른 식물에,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붙이는 재배 기술이다. 자,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의 장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두 식물체의 장점을. 자, 대표적인 거 대목이 있어요. 대목, 밑구루, 접목 또는 접수,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대목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세 조절도 가능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수세 조절. 접목하면요. 왜요? 예를 들어 감귤, 대목을요. 탱자나무를 선택하니, 유자나무를 선택하니,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세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또요. 접수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형, 수세 다 조절 가능해요. 접목하면 또 하나, 대목을 이 토양의 병충해 저항성이 좋은 대목을 선택하면 병충해 저항성 증진. 됐죠? 네. 또 하나, 대목과 접목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적응성이 증진돼. 여러분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무성 번식의 특징이 환경 적응성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유성 번식은 그 환경에서 종자 뿌리 내리고 자라면서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요. 무성 번식은 일반적으로 환경 적응성이 유성보다 약해요. 그런데 접목은 두 개를 잘 이용하면 환경 적응성이 좋아져요. 그렇다고 유성 번식보다 좋다가 아니라 무성 번식 중에 환경 적응성이 좀 좋다. 그러면 접목 나오는 거예요. 수세 조절, 환경 적응성, 병충해 저항성 좋다. 그럼 접목, 무성 번식에서 물어보면 자, 두 식물체에 나오고요. 여기 나오네요.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대목에 꽃 열매가 달린 나무로부터 얻은 접목을 양쪽에 어디를 붙인데 형성층 나오네요. 형성층. 관따발 조직에 형성층을 요거 아주 가끔 나옵니다. 맞붙여서 묘목을 만드는 방법이다. 접목, 수세 조절, 환경 적응성. 뿌리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꺾꽂이, 접목하면 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주 가끔 이 종류에서는요. 얘를 많이 물어봐요. 얘를. 아이고 용어가 그냥 네. 일단 하나씩 볼까요?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가지접, 논접, 순접 등이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고접,
뿌리, 그다음에 뿌리 가까이 근두접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깎기접, 쪼개접 이렇게 우리말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자어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 용어들만 좀 익숙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깎기접이 뭔지 쪼개접이 뭔지 여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깎기접과 눈접이 많이 이용된다. 접붙이기 장점 당연히 무성번식, 그다음에 그중에서 영양번식 다 그 특징은 그대로 갖고 있겠죠? 여기 나오네요. 수세 조절 뭐라고요? 접목. 대목과 접목, 접수를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목을 어떤 걸 형태하냐, 접수를 어떤 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자,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건 무성번식의 특징, 단시간에 많은 환경 적응성을 증대할 수 있다. 무성번식 중 제일 좋은 거예요. 무성번식 중. 무성번식의 특징을 물어보면 얘는 X. 근데 접목의 특징을 물어보면 O. 네. 병충해 내성이 있는 대목을 사용하면 병충해 저항성이 증진될 수 있다. 다 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두 개를 조합하니까. 이런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결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양번식을 하는데 얘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죠? 수량. 재배학은 항상 작물을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거 우리 제1강에서 다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데 결과가 져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어 막 시험 문제 나오면 영양번식 왜 하죠? 수량 증진시키려고. 수량 증진되려면 결과 촉진시켜야죠. OX. 네. 자, 그 다음에 꺾고지에서 키워드, 접목에서 키워드. 여기부터 그림을 먼저 보고 할까요? 네, 그림. 글씨는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이걸 많이 확대시켜서 이제 좀 깨질 텐데, 네. 그림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잎을 잘라서 심는 거, 잎꽂이. 그 다음에 눈이 있는 곳을 잘라서 심는 거, 눈꽂이. 그 다음에 꺾꽂이, 여기 줄기 부분을 네, 잘라서 자르는 거예요. 꺾꽂이. 그 다음에 여기는 잎, 눈까지 있는 부분을 통째로 잘라서 심는 거. 잎, 눈, 꺾꽂이 저런 종류가 있대요. 네. 어쨌든 자른다. 네. 그 다음에 접목. 어디를 붙인다고요? 형성층. 자, 이런 게 있대요. 깎기접. 네. 그 다음에 순접. 순접은 여기는 깎기접은 형성층을 맞붙이는 건데 이렇게 그림이 많이 깨져서 깎기접을 보면은요 여기를 깎아낸 거예요. 쪼갠 게 아니에요. 여기를 깎아낸 거예요. 형성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관따발 조직의 가운데 있죠. 여기를 물관부, 여기를 체관부라고 한다면 밖을 깎아내면 형성층이 남잖아요. 거기를 맞댄 거예요, 형성층을. 됐죠? 그 다음에 순접은 여기를 쪼갠 거예요, 안에를. 아예. 약간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눈접. 네, 여러분 공통이 뭐예요? 두 개를 접붙인다. 네. 뭐 대목의 껍질을 여기 자료 다 올려드리니까 한 번씩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배접. 네. 자, 이번에는요. 미리 보고 들어갈까요? 네. 내용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휘무지, 취목. 취목 중에 한 종류가 휘무지예요. 휘무지가 곧 취목은 아닌데 취목의 한 종류가 휘무지.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같은 용어로. 말 그대로 휘어서 묻는 게 휘무지예요. 휘어서 묻는 게. 자, 휘무지란 잘라내지 않은 상태예요. 잘라내지 않고. 잘라낸 거는 꺾꽂이, 삽목. 잘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를 내서 번식. 그러면 삽목은 뭐예요?
잘라내서 뿌리 내어서 아까 옥신 루톤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얘는 잘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를 내서 그 부분을 떼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뿌리를 내요. 그럼 거기 뿌리가 나와요. 그럼 새로운 식물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엔 떼어내야죠. 그 다음엔. 그렇죠? 많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뿌리를 잘 내게 만들 거예요. 잘라낸 부분이면 루톤, 밝은 촉진제 할 텐데 잘라내지 않고 뿌리를 지금 키우는 거죠. 그럼 흙이나 이끼로 덮어줘야 되겠죠. 삽목이나 접목이 어려운 나무에 많이 이용한다. 자, 그런데 이 휘무지도 출제가 자주 꽤 돼요. 근데 얘는요, 종류를 물어봐요. 그림이나 아니면 설명을 제시하고 이건 무슨 취목이니? 이걸 많이 물어봐요. 자, 일반적으로 휘무지는요, 저치법과 선치법, 가지에 선단을 휘어서 묶기 때문에 선치법이라 하고요. 선단을. 근데 당연히 묻으면 여기가 땅이면 밑으로 묻겠죠? 저취법이라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휘무지예요. 휘무지. 여기에서 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뿌리가 나오면 떼어내서 독립된 개체로. 네. 일반적인 휘무지가 선취법 또는 저취법. 저취법의 반대 고취법 나오잖아요. 네. 고취법, 양취법, 공중취목 같은 거예요. 네. 같은 말 참. 근데 가지를 휘어서 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휘무지라기보다는 그냥 취목의 종류겠죠. 취목의 한 종류. 그림 볼까요? 이런 게 저취법이에요. 가지에 여기 선단을 휘어서 묻잖아요. 그래서 선취법 또는 저취법. 뿌리를 내요. 뿌리가 나오잖아요. 떼어내요. 그래서 새로운 개체. 여기 저취, 선취 이게 제대로 된 휘무지구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취법 볼까요? 고취법. 휘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위에 여기서 뿌리를 내도록 잘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 내도록 취목, 뿌리 내도록 이렇게 막 감싸둬요. 뭐 이끼, 흙 이런 거를 덮어서. 그리고 뿌리가 나와요. 그럼 잘라내요. 새로운 독립체. 이게 높이떼기, 고취법, 공중취목, 양취법 뭘로 나오든. 네. 자, 그 다음에 휘무지는 종류, 취목은 종류 많이 묻는다 그랬어요. 파상법 그림 나온 김에 볼게요. 똑같이 하는데 이건 아까 가지에 선단을 휘어 묻는 거랑 다르죠. 네. 똑같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굴곡 없이. 얘는 굴곡 이씨. 굴곡이 있으면 파상법 또는 물결 취목이라 하고요. 얘는 당목 취목이라 해요. 다 휘무지예요. 잘라내지 않은 상태로 뿌리를 유도해서 뿌리가 나오면 독립시키는 거. 네. 당목, 취목, 파상법, 물결 취목. 자, 이거는 그림 나온 김에 볼게요. 성토법. 이게 그림이 참 구하기가 힘들어서 제일 그나마 좀 저기 한 걸 가져왔는데, 네. 말 그대로 성토. 흙 얘기 나오면 성토예요. 성토. 가지를 묻고 우리 영양체를 계속 지금 번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토, 흙을 싸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뿌리를 발근시켜요. 그리고 발근되면 떼어내는 거예요. 이런 그림 나오면 또는 흙을 높이 세워, 흙을 높이 묻어. 성토법. 성토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저취법, 고취법 봤죠? 고취법. 네. 성토법, 묻어떼기. 네. 포기 밑에 가지를 많이 내고 성토에서 뿌리를 내리면 자르는 거. 물결 취목 봤고요. 네. 취목의 한계점.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걸리겠죠. 뿌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번식의 특징이 단시간에 대량으로인데 취목은 조금 한계가 있다. 자, 그 중에 환상박피의 별 3개나 3개 반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형성층이고
물관부랑 체관부, 이게 관따발 조직, 형성층이 세포 분열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굵기 분열을 시키는, 여기가 형성층. 물관부는 뭐예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체관부는 잎에서 만들어낸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그런데 아까 우리 깎기 접할 때 밖을 깎아냈잖아요. 여기를 도려내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뭐가 이동 못해요? 잎에서 만들어낸 동화물질, 탄수화물이 이동을 못해요. 그럼 깎아낸 부위 위에 쌓이겠죠. 그게 환상박피예요. 그림. 자, 여기를 깎아내요. 여기. 동그랗게 환상으로 깎아내. 박피한다. 환상박피. 여기 체관부를 도려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양분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해요. 이동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쌓이죠. 그럼 이 위에 쌓인 물질이 아까 전목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내리는데 막 어떤 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못 가기 때문에 위로 가서 개화 결실에 도움을 준다든지. 환상박피. 네, 환상박피. 이게 환상박피구나.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환상박피. 줄기나 가지 껍질을 일정 부분 도려내는 것이다. 여기 참 보시면요. 여기 취목할 때 밝은 부위에, 뿌리 내릴 부위에 환상박피를 하면 양분이 그런데 쓰일 수 있구나. 근데 절상, 연곡 처리를 하면 이게 뭔 얘기일까요? 절상. 칼로 깊게 찔러버리라는 거예요. 절상. 칼집 깊게 내라는 거예요. 연곡. 비틀어 구부린다. 비틀어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체관부를 손상시키거나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그 부분에 축적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저 환상박피만 나오지 절상, 연곡 이런 말은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부위에 쌓인 이 탄수화물, 동화물질이 뿌리 내리는 데도 도움을 주고 밑으로 못 가고 위로 가니까 개화결실, 화합이나 숙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환상박피예요. 네. 자, 인위적인 영양 번식 마지막으로 분주가 있어요. 분주, 포기 나누기. 말 그대로 포기 나누기. 여러분, 나눈대요. 분. 지금까지는 접붙이거나 아니면 뭐 휘어서 묻거나 아니면 뭐 절단시키거나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뭉쳐 있으니까 이걸 나눈대요. 이해되시죠? 포기 나누기 분주. 뭉쳐 있다. 한 개체가 뭉쳐서 나는 식물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심는 재배 방법 뭐라고요? 분주, 포기 나누기. 뭉쳐 있다. 아까 예를 든 거 지난 강의인가요? 덩이, 줄기. 덩이. 한자식으로 괴경, 감자 같은 거요. 그쵸? 또 뭐 있죠? 덩이 하면은 따라 나오는 거, 이번엔 뿌리, 고구마. 한자식으로 괴근. 이런 거, 이렇게 뭉쳐있는 걸 나눈대요. 그게 분주예요. 이 분주에서는요, 출제 형식은 뭐 특징을 묻고 이러기보다는 덩이줄기, 즉 괴경에 해당하는 작물은 작물 연결 짓는 거. 해당하는 괴근식물은 비늘줄기, 인경식물은 뭐 이런 거, 작물을 연결시키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자, 뭉쳐서 나는 거를 나눈대요. 가장 안전한 영양 번식이다. 가장 안전한. 그쵸? 뭘 깎고, 뭘 환상박피를 하고, 접붙이고, 휘어묻고, 뭐 이런 거보다 가장 안전한 거. 네. 자, 포기 나누기의 기능. 기본적으로 무성번식의 기능 다 그대로 있고, 각각의 특징, 뭐 접붙이기는 환경 적응성을 약간 뭐 증진시킨다, 뭐 깎기는 뭐 있었죠? 그 삽목은 뿌리 활착을 증진시킨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포기 나누기는 오래된 포기를 갱신할 수 있고, 포기수를, 하나로 되어 있는 걸 2개로 늘리니까요. 포기수 늘리기에 용이하고요. 같은 형질을 가진 식물이 유지된다. 접붙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2개 붙이니까, 그쵸? 네.
주의사항. 뿌리 나눌 때 눈만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분 음지 조건 형성해 주고요. 자, 알뿌리 나누기 볼게요. 뿌리 나누기 즉 분주 중에, 그러니까 포기 나누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뿌리 나누기예요. 알뿌리, 구근, 잎, 줄기, 뿌리 등이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 특별히 비대돼서 마치 뿌리부 조직처럼 보이는 거, 뭐 연결되시죠? 연상이 되시죠? 식물. 예를 들어 비늘줄기. 이 경은 다 줄기 경자예요, 여러분. 줄기 경자 여기 다. 여기도. 비늘줄기. 잎의 기부가 변형된 거. 이런 것들 사실 변형 비대된 거, 그 부분들, 그 구들 잎이래요. 잎. 덩이줄기 했죠? 네. 줄기가 비대해서 개상이 된 것. 줄기가 덩어리가 된 것. 감자 종류. 우리가 먹는 게 줄기구나. 덩이뿌리, 뿌리가 비대한 것. 여러분 이게 작물을 연결 짓는 게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뿌리 일부, 고구마, 달리아. 자, 뿌리줄기. 땅속으로 수평으로 뻗어 있는 땅속 줄기가 비대한 것. 땅속 줄기가 비대한 것. 이거는 뿌리 일부가 비대한 것. 괴근, 이건 땅속 줄기가 비대한 것. 헷갈리죠? 뿌리 일부가 비대한 것과 땅속 줄기가 비대한 것 다릅니다. 여기 경자 들어가고요. 같은 근이지만. 알줄기, 땅속 줄기가 구상으로 비대한 거죠. 계속 땅속 줄기 나오죠, 여러분. 땅속 줄기. 자, 땅속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얘를 다 지하경 작물이라 해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이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양파, 비늘줄기래요. 근데 또 지하경 작물이래요. 아, 비늘줄기에 속하면서도 땅속에 있으니까 지하경. 자, 다시 알뿌리, 비늘줄기, 인경, 그다음에 괴경, 그다음에 근경, 알줄기, 구경, 그다음에 괴근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의 작물 매칭시키시고 다 줄기인데, 즉 다 영양체인데 하나만 다른 영양체죠. 괴근, 고구마, 달리아. 그리고 다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경으로 분류도 되는구나. 여기에 속하면서도 여기에 속하는구나.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영양 번식, 조직 배양 나옵니다. 좀 다른 것 같죠? 네. 조직 배양. 영양체를 무균적인 배양을 통해서 키워드. 캘러스, 아까 세포덩어리를 만들거나 식물체를 분화, 증식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반드시 나오는 건 무균적인 배양 나옵니다. 배양. 그리고 또 나오는 거. 조직 배양하면 전형성 능. 자, 식물은요. 아까 이 전형성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가 있었죠? 전형성 능. 분열 조직은 뭐 상태를 유지한다? 배 상태를 유지한다. 배는 뭐예요? 식물의 독립된 개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도 갖고 있다? 어떤 세포든 될 수 있는 줄기 세포를 갖고 있다. 그럼 얘를 조직 배양을 하든 뭐 접목을 하든 휘무지를 하든 나중에 완전한 독립체가 되죠. 그건 식물의 전형성 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부분이 완전한 식물체가 되려고 하는 성질을 전형성 능이라고 해요. 근데 특히 얘가 어디서 많이 나오나? 조직 배양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조직 배양을 물을 때 무균적인 전형성 능. 근데 전형성 능은 조직 배양에서만 아니에요. 모든 인위적인 영양 번식은 독립된 개체로 되려고 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배, 줄기세포.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게 조직 배양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조직 배양의 방법, 전형성 능 저거 많이 나와요. 형성층, 생장점, 그 다음에 전형성 능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직 배양의 종류,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현탁,
액체 배지에서 배양을 하고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는 조직 배양의 순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딱 한 번 나온 거 본 적이 있어요. 작물을 선정하고 기관 조직 세포를 분리하고 배지를 결정하고 살균하고 살균, 치상, 배양 요것만 좀 신경 쓰세요. 그리고 경화 작용이 한 번 있다. 경화 우리 뭔지 아시죠? 일부러 불량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 네. 무균적인 배양, 감염, 조직 배양. 네. 자, 그다음에 배양 배지 볼까요? 배양 배지 요거는 별 하나 정도. 배지는요, 여러분. 식물체 입장에서 보면 자연 환경이에요. 즉 온도, 수분, 빛, 노지에서의 자연 환경의 역할이 배지예요. 그럼 배지 안에 있는 배양액? 그쵸, 아까 무토양 배지, 무토양 재배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양액은요, 토양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뭐 있죠? 일반적으로 광습도가 조절되는 무균적인 배양기에서 배양해야 된다. 배지, 자연 조건. 그다음에 생장에 필수적인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양분을 공급해주는 토양의 역할. 유기화합물을 첨가한다. 토양의 역할. 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조직 배양의 이용. 얘도 별 하나 정도. 하나 정도. 네. 뭐 육종을 응용한다. 사실 인위적인 영양버식 자체가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지만 특히 조직 배양에서 많이 나오는 건 무균적인, 그다음에 전형성능, 그다음에 육종, 체세포 잡종의 식물 육성 뭐 이런 거죠. 육종이죠. 네. 여기도 쭉 읽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무성번식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인위적인 영양번식 자체에서 첫 번째 무성번식, 유성번식의 특징, 중요한 그 헷갈리기 쉬운 예. 그 다음에 휘무지는 휘무지의 종류, 설명하면 무슨 휘무지인지. 접붙이기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접붙이기 특징, 환경 적응성, 병충해 저항성 좋아진다. 무성번식 중에서. 그 다음에 루톤 하면 꺾꽂이, 삽목하면 절단 부위, 뿌리 밝은. 그리고 분주 가장 안전하다. 분주의 특징, 작물 매칭시키시고 구경이면 어떤 작물, 근경이면 어떤 작물 이렇게. 그 다음에 조직 배양, 무균적인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체세포 잡종의 육성 나오고 육종 나오고 전형성능 다 해당되지만 특히 조직 배양에서 많이 예시로 나오고요. 네. 배양의 특징, 배양 배지의 특징, 배양액의 특징, 토양과 자연환경의 특징하고 같구나.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 잡고 하나씩 정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비중 높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